5강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펑션스를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더하기죠. 썸입니다. 이 ND 어레이의 엘리먼트들 간의 합을 구합니다. 리스트의 썸과 기능이 동일하죠. 이렇게 어레인지 우리가 선언했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D타입을 선언하면서 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진행했다고 하면 int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엑시스, 축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 행열 쪽에서 우리가 이 엑시스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을 0, 열을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행과 열의 개념을 숫자와 대입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행, 열은 우리가 보기 편한 방식이고 수학적으로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방식일 뿐이지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그렇게 구현되어 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엑시스 번호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는 것이 0이고 두 번째가 1로 되죠. 3,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될 텐데 이것이 썸이 진행이 됐을 때 엑시스 1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이 화살표 방향대로 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다 더하고 나면 10, 그 아래를 다 더하면 26, 그 아래를 더하면 42가 되잖아요. 다음으로 엑시스 0 방향으로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15, 그렇게 쭉 나머지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 썸 말고도 이따가 min이라던가 std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차원의 개수가 드러나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차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숫자 하나씩 다 늘었어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어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덧셈을 한다는 걸까? 약간 지금 막막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힌트는 이겁니다. 여기 012라는 숫자가 붙었어요. 근데 왜 이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바로 이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이 어레이에 꺽쇠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바로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꺽쇠 인덱스 0번째, 그리고 꺽쇠 인덱스 첫 번째, 꺽쇠 인덱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꺽쇠 0, 꺽쇠 1, 꺽쇠 2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어딘가요? 가장 마지막 두 개잖아요. 3,4. 즉, 앞에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마지막에 요 행열로 보이게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아무리 뭐가 늘어나도 결국에는 끝에 요렇게 묶여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도록 행렬처럼 보여지게 돼 있죠. 여기에 앞에 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엑시스 번호는 이 꺽쇠 앞에서부터 붙여간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짠 것도 아니고 그 작성자분들과 만나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게 행렬이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행렬에 대해서 표현을 마지막까지 잘 보여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엑세스가 추가될 때마다 그 바뀐 엑세스에 따라서 막 표현이 바뀌게 되면 정말 중요한 코어, 몇 차원 몇 차원 몇 차원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 잘 안 보일 수 있게 되죠. 뭐 엑세스, 예를 들어서 엑세스 0번에 대해서 뭐 2라던가 뭐 이렇게 다른 숫자가 들어갔을 때 마지막 이 3/4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이게끔 진행을 하되, 뭔가가 추가됐을 때, 이 차원이 추가가 됐을 때 그 차원이 추가가 된 만큼을 이 앞서서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앞쪽에 번호를 0번부터 매겨주는 거죠. 아, 그럼 꺽쇠사가 3개가 있으면 이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아, 꺽쇠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이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컴퓨터 전공분들께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실 건데,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던 이 방향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개선될지 볼게요. 먼저 이렇게 생긴 지금 그 3차원 텐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엑시스 방향에 따라서 쫙 압축을 해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제일 이해가 쉬운 건 사실 이 화면에서는 엑시스 0번입니다. 엑시스 0에 대해서 쭉 압축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짜라락 겹쳐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뭐 A4용지 같은 걸 계속 연달아 붙였다, 색종이를 연달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는 111 더해질 거고, 요 뒤에는 444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 곱하기 3이 된 거죠. 요 3개가 더해졌으니까요. 근데 12 뒤에도 3개가 있을 테니까, 12 뒤에 2개가 더 있을 테니까 곱하기 3이 돼서 36이 된 거죠. 이번엔 엑시스 1을 볼게요. 엑시스 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방향이었는데, 뭐 1은 행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순서에 따라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여기가 이제 1번이 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쭉 더해줬더니 15네요. 그죠? 이렇게 더하면 15, 이렇게 더하면 몇이죠? 18입니다. 그래서 15, 18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3개가 더 있게 되죠. 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 결과는 한 차원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3차원인 경우에는 하나가 숫자가 줄죠. 그러면 그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익숙한 행렬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엑시스 2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쭉 더합니다. 그러면 1부터 4까지 다 더하면 10, 9에서 12까지 쭉 다 더하면 9항 11 더해서 20이고, 10이고, 30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42죠. 그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다 더했더니 10, 26, 42가 나왔어요. 10, 26, 42. 근데 뒤에 어떻게 돼 있죠? 3개가 더 있습니다. 3개 층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 결과, 그게 3개 연달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할 때의 이 방향성, 이 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잘 인지되셨길 바랍니다.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이 ND 어레이의 엘리먼트들 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다음과 같이 어레이가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테스트 어레이라고 선언되어 있잖아요. 테스트 어레이 .min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 것들이 수행됐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그냥
다 평균 내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서 6.5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엑시스 0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막 그림이 있어서 되게 눈에 잘 보였는데 제가 그림을 이번에 넣지 않았어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엑시스 0번이 어디죠? 아까 제가 엑시스 번호를 어떻게 매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지금 안 떠오신 분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바로 첫 번째 꺽쇠가 0번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꺽쇠 인덱스 0은 여기다. 꺽쇠 인덱스 0은 여기다. 그렇죠. 꺽쇠 인덱스가 여기였으니 그러면 그 합은 요것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게 눈에 안 보이신 분을 위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였죠. 이게 0번째, 이게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꺽쇠 인덱스 0, 꺽쇠 인덱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꺽쇠 인덱스 0이다. 0이라고 했을 때 요 각각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썸을 하게 됐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 숫자가 요 가장 안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그 바깥의 숫자는 바로 요것들 간에 요 각각에 대해 콤마를 기준으로 하는 이 숫자들 간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스냅 데비션도 똑같겠죠? 네, 이건 뭐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다음에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예제 3의 다음과 같은 이런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럼 요거의 전체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각 행별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리고 각 열별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봤을 때 이제 꺽쇠가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꺽쇠 인덱스가 몇이겠구나 라가 눈에 바로 보이셔야 돼요. 꺽쇠 인덱스 0은 어디다? 여기다. 꺽쇠 인덱스 1은 어디다? 여기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러면 우선 선언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이 AR1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AR1.sum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샥 다 더해지죠. 더해져서 합은 190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19랑 0을 더하면 19고 1이랑 18을 더하면 19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190이 됐고, 자, 엑시스 0에 대해서 썸을 시켜볼게요. 엑시스 0 아까 어디였죠? 꺽쇠 첫 번째, 죄송합니다. 꺽쇠 인덱스 0번째, 꺽쇠 인덱스 0에 해당합니다. 꺽쇠 인덱스 0이 여기죠. 그래서 꺽쇠 인덱스 0은 우리가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니고 그 바깥쪽이니까 요것들끼리 이제 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것끼리 다 더하고 나면은 30이 되고, 가장 뒤를 보면 4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열이잖아요. 열은 참 쉽죠. 이 내부만 쫙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짝짝.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 톤은 T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테스트 A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를 지금 이런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선은 난 그냥 변수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 이렇게 트랜스포즈 된다는 거. 혹시 트랜스포즈가 기억 잘 안 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요것에 행과 열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행 1열이 1행 2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것이 약자로 t로 만들어졌어요. 대문자 t. 그 t를 이제 시작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게 수행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concatenate입니다. 자, 아까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con이 이제 함께라는 접두어예요. 영어의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cat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딱 안 맞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외우기 편한 방법은 그랬습니다. catchy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가져간다, 함께 잡아간다 이런 느낌이어서 연결됐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연결하는 건데 어떻게 끝내는지 볼까요? MP 어레이로 A를 선언했어요. 1, 2, 3 이중 리스트, 이중 꺽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MP.점 어레이가 또 B고 이렇게 A와 B를 이 두 가지 꺽쇠가 있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도록 했어요. 액시스 0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연결하고 나니까 1, 2, 3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콤마 B, B가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중꺽쇠이기 때문에 이중꺽쇠가 들어가고 이중꺽쇠가 들어가니까 이 두 개를 묶으면 3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짜리와 이중짜리를 그냥 연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짜리가 오히려 하나 내려갑니다. 아까 이중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중이 아니라 하나짜리로 바뀌었고 그게 두 개 연결되고 나니까 이중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중이었던 게 유지되는 대신에 이중처럼 보였던 내부 구조가 바뀐 겁니다.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컨캐너네이트 할 건데 이번엔 조금 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바로 이 이중 꺽쇠 안에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트랜스포즈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이렇게 1, 2가 있고 3, 4가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 무조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A가 콤마 B가 된 거지 A 내부와 A 내부가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 2, 3, 4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로 5, 6이 트랜스포즈 돼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5, 6. 그 5, 6이 각각 여기 하나 들어간 겁니다. 여기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역시나 이 이중꺽쇠의 형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요 CF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CF에 따라서 AR1과 Array1과 Array2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Array1과 Array2를 이중꺽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리스트니까 연결시켜버리면 이 형이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쫙 연결이 됩니다. 아까 이중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묶음을 갖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구나.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V스택, H스택이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numpy 어레이를 합치는 건데요. 자, 스택이라는 게 영어로 쌓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V가 붙었고 H가 붙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좀 이런 게 있어요. 상반되는 단어들. 바로 vertical, 그 다음에 horizontal이에요. 우리가 horizon이라는 거는 수평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이고 그 반대인 버티컬. 그래서 버티컬한 방향으로 쌓아나가면 V 스택이고 호리존털한 방향으로 쌓아가면 H 스택인 거죠. 그래서 혹시 필기하실 분들은 여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레이 결과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레이 A와 B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었을 때 쌓아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H 스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 벡터 하나,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삼행 2열이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예제를 이제 수행해 볼 거예요. 이 예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직접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4입니다. 아래 매트릭스 만들기예요. 첫 번째, concatenate을 사용해서. 두 번째, 사용하지 않아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oncatenate이 연결시키는 거였는데 그 연결을 시킬 때에 요런 녀석들이 하나하나가 리스트잖아요. 그 리스트 묶음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실습 1입니다. arrange Arang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range를 활용해서 이런 A와 같은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B와 같은 어레이를 만들면 됩니다. 잘 보면 0, 4, 8 어떤 규칙이 있고요. 12, 16, 20도 규칙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규칙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점은 이런 스텝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진행해 달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실습 2입니다. 1부터 36까지 값을 차례로 갖는 6 곱하기 6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대각값을 가지고 2x3 매트릭스를 만드시오 라는 거예요. 자, 1부터 36까지입니다. 0부터 35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각값을 가지고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게 됩니다. 대각값입니다. 실습 3입니다. 아래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가 있고요. 여기서 추출한 10개의 값으로 진행이 돼요. 정규분포가 있고 추출한 10,000개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스토그램 부분만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실습 4입니다. 위와 같이 매트리스를 만들 거예요. 어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홀수 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 인덱스가 홀수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같잖아요, 마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열의 인덱스인데 그게 홀수열인 거예요. 열 인덱스가 홀수인 것. 제가 요거를 명칭을 좀 바꿀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열 인덱스가 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화면에 뿌려줄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실습 5입니다. 벡터 1에서 이제 컨캐나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매트리스 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 있겠죠. 다른 객체 사용보다는 일단 여기 컨캐트네이트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것만 활용해서 한번 수행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습 6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를 분명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활용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서 중심극한 정리의 예를 하나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모집단의 분포가
유니폼 하고요. 유니폼한데 어디서 어디까지냐? 0에서 4까지고요. n equal 50입니다. 그리고 사용 함수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random.uniform, np.mean, np.standard deviation, matplotlib.hist가 들어갑니다. 자, 요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 지금 자체가 좀 길잖아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뤄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시도라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심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있으셨던 부분은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